내가 죽어도 삼성은 살아야 한다. 아니, 대한민국이 살아야 한다. 2020년 10월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병상의 회장은 조국의 미래만을 걱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간절한 걱정이 현실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회장은 지금 미소 짓고 계실 겁니다. 2025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AI 패권 세계 3위 달성. 그것도 26만 장이라는 천문학적 GPU로 말입니다. 영국에서 온 기술 분석관 캠 프래커가 직접 목격한 그 놀라운 이야기. 이건희 회장의 꿈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기적으로 탄생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저는 캠 프래커입니다. 영국 출신이고요. 나이는 48살입니다. 직업은 글로벌 AI 전략 애널리스트죠. 전에는 나토 기술혁신본부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전쟁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다뤘고 핵 위협 분석도 했습니다. 심장이 뛰는 일? 없었습니다. 숫자는 냉정하게 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 2025년 1월 14일 오전 9시 서울 코엑스 행사장에서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서울은 추웠죠. 영하 5도였습니다. 행사장 안은 3,0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 애널리스트, 엔지니어, 투자자들이었죠. 모두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발표였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예측치를 미리 적어뒀죠. 미국 마이너스 약 2천만 장, 중국 마이너스 추정 수백만 장, 한국 마이너스 최대 12만 장. 합리적인 숫자였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 뒤였죠. 반도체는 만들지만 GPU 확보는 다른 문제입니다. 12만 장이면 선방한 겁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에 젠슨 황이 올라왔죠.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지만 저는 박수하지 않았습니다. 펜을 잡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죠. 미국이 가장 컸습니다. 실리콘밸리, 시애틀, 텍사스였습니다. 중국도 컸습니다. 베이징, 선전, 항저우였죠. 유럽은 작았습니다. 런던, 베를린, 파리. 점이 희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서울의 점 하나. 먼저 미국입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2050만 장. 예상 범위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체크했죠. 중국은 공식 발표 수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정치로는 500만 장 이상입니다. 역시 예상 범위였습니다. 저는 펜을 돌렸습니다. 이제 한국 차례였죠. 12만. 아마 10만에서 15만 사이일 겁니다. 그리고 젠슨 황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한 미소였죠. 대한민국입니다. 스크린이 전환됐습니다. 숫자가 떴습니다. 천천히. 2, 6, 0, 0, 0, 0, 26만. 심장이 뛰었습니다. 불규칙하게, 강하게.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틀렸을 겁니다. 2만 6천이겠죠. 아니었습니다. 쉼표가 있었습니다. 26만. 26만이 맞았습니다. 행사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진짜야? 옆자리 독일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불가능해. 맞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5만 장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26만입니까? 5배 증가. 이건 산술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죠. 저는 노트를 봤습니다. 한국 마이너스 최대 12만 장. 빗나갔습니다. 2배 이상으로요. 젠슨 황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 세계 AI GPU 보유량 3위 국가가 됐습니다. 3위. 박수가 터졌습니다.
환호가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박수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26만 장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초거대 AI 모델을 돌릴 수 있습니다. 실시간 학습이 가능하죠. 국가 전체의 산업 인프라를 AI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군사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략이었죠. AI 주권 확보였습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협력한 결과입니다. 젠슨 황이 설명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 LG, 현대차, SK, 그리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 모두가 GPU를 확보했습니다. 통합 운영 시스템도 구축했죠. 통합 운영. 그 단어가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흩어진 GPU가 아니었습니다. 연결된 GPU였죠.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이었습니다. 국가 단위의 AI 두뇌였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웠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고 애널리스트들이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엔 한 가지만 들렸습니다. 심장 소리였습니다. 쿵쿵. 불규칙하게. 왜 뛰는지 알았습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무엇이 두려웠냐고요? 유럽입니다. 영국이죠. 제 조국입니다. 우리는 8만 장도 안 됩니다. 독일이 10만이고요. 프랑스가 6만입니다. 전부 합쳐도 한국 하나보다 적습니다. AI 패권 경쟁에서 유럽은 이미 밀렸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죠.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 -26만 장. 세계 3위. 밑줄을 그었습니다. 2번, 3번. 펜 끝이 종이를 뚫을 것 같았습니다. 행사장을 나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 일반인은 못 들어가는데요. 나토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기사님이 출발했죠. 30분을 달렸습니다. 서울 외곽이었습니다. 건물이 보였죠. 거대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덩어리였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옥상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냉각탑이었죠. 차가 멈췄습니다. 내렸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건물에서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열기였습니다. 냉기 속에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받고 들어갔습니다.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웅웅웅. 낮은 소음이 건물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GPU 펜 소리였죠. 수만 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바다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냉기가 쏟아졌죠. 서버룸이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양쪽으로 서버렉이 줄지어 있었죠. LED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호흡하는 것 같았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센터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여기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서버룸은 18도입니다. 하지만 GPU 칩 표면은 80도죠. 그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실시간 학습 현황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계속 변했죠. 뭘 학습하고 있습니까? 하이퍼클로바 X 모델입니다. 한국어 초거대 언어 모델이죠. 파라미터는 3천억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3천억 파라미터. GPT 수준이었습니다. GPU를 몇 장 쓰고 있습니까? 5만 장입니다. 72시간이면 끝나죠. 72시간. 3일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같은 속도였습니다. 쉬지 않습니까? 쉬지 않습니다. 24시간 돌아갑니다. 365일 돌아가죠. 그의 눈에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센터에 GPU가 총 몇 장 있습니까? 10만 장입니다. 나머지 16만 장은 민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죠. 네이버 5만, 카카오 3만, 삼성 4만, 나머지 4만입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었습니다. 통합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김민준이 다른 모니터를 켰습니다. 지도가 떴습니다. 한국 전역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죠. 전체 GPU 클러스터입니다. 실시간 연결돼 있습니다. 필요하면 리소스를 공유하죠. 리소스 공유요? 네. 네이버가 급하게 학습해야 하면 국가센터에서 2만 장을 빌려줍니다. 반대도 가능하고요. 그가 키보드를 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국에서 15개 모델이 동시 학습 중입니다. 언어 모델, 이미지 모델, 음성 모델, 멀티모달 모델이죠. 15개. 동시에. 이건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국가의 심장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미국도 10년 걸렸습니다. 김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늦었으니까요. 네. 우린 늦었습니다. 미국보다 10년 늦었죠. 따라잡으려면 3배 빨리 가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AI는 기술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이 경쟁에서 밀리면 우린 영원히 2등이죠. 3등이죠. 우린 1등 하고 싶습니다. 1등.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버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LED 불빛이 깜빡였죠. 펜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건 서버가 아니었습니다. 신경망이었습니다. 국가의 두뇌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뇌는 지금 쉬지 않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배우고 있었습니다.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마이너스 국가 AI 센터 10만 장. 24시간 가동. 15개 모델 동시 학습. 목표 1등. 밑줄 그었습니다. 2번.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구경 더 하시겠습니까? 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미국 본토도 놀랄 겁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항만 AI 실증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김민준에게 말했었죠. 그가 연락처를 줬습니다. 기차로 2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죠. 도시가 사라지고 공장이 나타났습니다. 울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탔죠. 울산항 컨테이너 터미널로 가주세요. 20분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항만이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크레인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철골 구조물이었죠.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였습니다. 컨테이너를 들어 올렸죠. 정확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로봇 지게차가 달렸습니다. 빨랐습니다. 멈췄습니다. 컨테이너를 실었죠. 다시 출발했습니다.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음만 들렸죠. 웅, 삐, 휘잉. 공장의 소음이 제 맥박과 같았습니다. 캠프레커 씨시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3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었죠. 이준호입니다. 현장 운영 책임자입니다. 악수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은 관제실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크레인과 지게차는 모두 AI가 운영하죠. AI가요? 네. 하이퍼클로바 엔진 기반입니다. 그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준호가 앞서 걸었습니다. 저는 따라갔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5층 관제실로 올라갔습니다. 넓었습니다. 앞쪽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습니다. 항만 전경이 보였죠. 직원 3명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이준호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 올렸습니다. 배 위로 옮겼습니다. 정확히 내려놓았죠. 저 크레인 사람이 조종합니까? 아닙니다. AI입니다. 오차 범위 5cm입니다. 5cm.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비전 AI와 제어 시스템이 통합돼 있습니다. 카메라로 컨테이너 위치를 인식하고 바람 세기를 계산하고 최적 경로를 찾죠. 이준호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지금 작동 중인 크레인 12대, 지게차 40대입니다. 모두 AI가 제어하죠. 사고는 없습니까? 1년에 한 건도 없습니다. 사람이 운영할 땐 월 평균 3건이었죠. AI 도입 후 제로입니다. 제로. 기계가 사람보다 안전했습니다. 효율은요? 300% 증가했습니다. 하루 처리량이 5,000개에서 1만 5,000개로 늘었죠. 24시간 무정지 운영이 가능하니까요. 24시간. 또 그 단어였습니다. 기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정확함이 두려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였습니다. 지게차가 달렸습니다.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실수가 없었습니다. 저 AI 모델도 국산입니까? 네. 네이버와 공동 개발했습니다. 국산. 한국이 만든 AI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AI가 한국 항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철 냄새가 났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죠. 그 풍경 속에서 공장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전국에 몇 곳입니까? 항만은 5곳입니다. 부산, 인천, 울산, 광양, 평택이죠. 공장은 300곳 넘습니다. 조선소,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 물류센터 모두 AI 시스템 도입했습니다. 300곳. 한국 전체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AI로. 한국은 AI를 운용하는 게 아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AI와 일하고 있습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AI를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파트너로 봅니다. 파트너.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었습니다. 울산항 마이너스 크레인 12대, 지게차 40대. AI 제어. 사고율 제로. 효율 300% 증가. 전국 300곳 확산. 밑줄 그었습니다. 관제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항만은 밝았습니다. 크레인이 여전히 움직였습니다. 밤에도 일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전선이다. 나는 지금 미래의 한가운데 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AI 정책 브리핑룸에 참석했죠. 서울 정부 서울청사 근처였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에서 온 애널리스트들이었죠. 회의실이 긴장돼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AI 로드맵 2030 발표자는 김수진 박사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정책실장이었죠. 2025년 현재 우리는 GPU 26만 장을 확보했습니다. 2030년까지 100만 장을 목표로 합니다. 100만 장. 독일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불가능하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5년 만에 4배 증가. 말이 안 됐습니다. 국산 AI 반도체도 개발 중입니다. 삼성과 SK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죠. 국산 AI 반도체. 그것도 말이 안 됐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캠프레커입니다. 나토 출신 애널리스트죠. 현실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GPU가 있다고 AI 강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드웨어는 시작일 뿐이죠. 한국의 수치는 아직 미국의 발밑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수진 박사가 저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린 GPU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우린 이제 직접 칩을 굽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MPU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프로세싱 유닛이죠. AI 전용 프로세서입니다. MPU. 처음 듣는 용어였습니다. 삼성이 3나노 공정으로 제작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 양산 예정이죠. 3나노.
세계 최첨단 공정이었습니다. 성능은요? 엔비디아 H100 대비 30% 빠릅니다. 30%.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김수진 박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시뮬레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NPU 프로토타입 테스트 결과입니다. 숫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연산 속도, 전력 효율, 메모리 대역폭. 모든 지표가 H100을 앞섰습니다. 시뮬레이터가 실시간으로 학습했습니다. 빨랐습니다. 엔비디아보다 빨랐습니다. 이건 진짜입니까? 내년 3월에 실물을 공개합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세요. 일본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양산 가능한 수준입니까? 월 1만 개 생산 가능합니다. 월 1만 개. 연간 12만 개였습니다. 가격은요? H100의 절반입니다. 절반. 성능은 30% 빠르고 가격은 절반. 말이 안 됐습니다. 독일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파운드리 업계에서 20년 일했는데 그런 성능 향상은 불가능해요. AI 전용으로 설계했으니까요. 범용 프로세서가 아닙니다. AI 연산에만 특화됐죠. AI 전용. 그게 비밀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범용 GPU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AI만 생각했습니다. 더 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준이 틀렸을까요? 15년간 나토에서 쌓은 경험이 무의미할까요? 김수진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질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의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가 명함을 줬습니다. 3월에 꼭 오세요. NPU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건물을 나왔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어딘가에서 26만 장의 GPU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AI 모델이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NPU가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에 들어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적었습니다. 한국 -NPU 개발 중. H100 대비 30% 빠름. 가격 절반. 월 1만 개 양산. 그리고 물음표를 그었습니다. 큰 물음표를. 내 기준이 낡은 것 아닐까?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AI 정책 브리핑룸에 참석했죠. 서울 정부 서울청사 근처였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에서 온 애널리스트들이었죠. 회의실이 긴장돼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AI 로드맵 2030 발표자는 김수진 박사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정책실장이었죠. 2025년 현재 우리는 GPU 26만 장을 확보했습니다. 2030년까지 100만 장을 목표로 합니다. 100만 장. 독일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불가능하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5년 만에 4배 증가. 말이 안 됐습니다. 국산 AI 반도체도 개발 중입니다. 삼성과 SK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죠. 국산 AI 반도체. 그것도 말이 안 됐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캠프레커입니다. 나토 출신 애널리스트죠. 현실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GPU가 있다고 AI 강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드웨어는 시작일 뿐이죠. 한국의 수치는 아직 미국의 발밑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수진 박사가 저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린 GPU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우린 이제 직접 칩을 굽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NPU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프로세싱 유닛이죠. AI 전용 프로세서입니다. NPU. 처음 듣는 용어였습니다. 삼성이 3나노 공정으로 제작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 양산 예정이죠. 3나노. 세계 최첨단 공정이었습니다. 성능은요?
엔비디아 H100 대비 30% 빠릅니다. 30%.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김수진 박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시뮬레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NPU 프로토타입 테스트 결과입니다. 숫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연산 속도, 전력 효율, 메모리 대역폭. 모든 지표가 H100을 앞섰습니다. 시뮬레이터가 실시간으로 학습했습니다. 빨랐습니다. 엔비디아보다 빨랐습니다. 이건 진짜입니까? 내년 3월에 실물을 공개합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세요. 일본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양산 가능한 수준입니까? 월 1만 개 생산 가능합니다. 월 1만 개. 연간 12만 개였습니다. 가격은요? H100의 절반입니다. 절반. 성능은 30% 빠르고 가격은 절반. 말이 안 됐습니다. 독일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파운드리 업계에서 20년 일했는데 그런 성능 향상은 불가능해요. AI 전용으로 설계했으니까요. 범용 프로세서가 아닙니다. AI 연산에만 특화됐죠. AI 전용. 그게 비밀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범용 GPU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AI만 생각했습니다. 더 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준이 틀렸을까요? 15년간 나토에서 쌓은 경험이 무의미할까요? 김수진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질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의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가 명함을 줬습니다. 3월에 꼭 오세요. NPU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건물을 나왔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어딘가에서 26만 장의 GPU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AI 모델이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NPU가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에 들어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적었습니다. 한국 -NPU 개발 중. H100 대비 30% 빠름. 가격 절반. 월 1만 개 양산. 그리고 물음표를 그었습니다. 큰 물음표를. 내 기준이 낡은 것 아닐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또 다른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거제도였습니다. 한국 최대 조선소가 있는 곳이었죠.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버스로 4시간을 달렸죠. 도착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 같았습니다. 크레인이 하늘을 찔렀고 선체가 산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캠프레커시죠? 입구에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정훈입니다. 스마트 조선 팀장입니다. 악수했습니다. AI 조선소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세계 최초로 AI가 설계하고 로봇이 건조하는 조선소죠. 헬멧을 받았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음이 엄청났습니다. 쾅쾅쾅. 지지직. 휘잉.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소음에 규칙이 있었습니다. 불꽃이 규율처럼 움직였습니다. 용접 로봇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파란 불꽃이 튀었죠. 정확했습니다. 선이 곧았습니다. 저 로봇들 AI가 제어합니까? 네. 하이퍼클로바 기반 제어 시스템입니다. 또 하이퍼클로바였습니다.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감독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못하는 일만 하죠. 로봇팔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정확히. 용접선을 그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저 로봇 스스로 판단합니까? 네. AI가 용접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철판 두께, 온도, 습도를 고려해서 최적 조건을 찾죠. AI가 사람처럼 결정했습니다. 아니, 사람보다 정확하게 결정했습니다. 품질은 어떻습니까? 불량률이 0.1%입니다. 사람이 할 때는 3%였죠. 30배 차이였습니다. 속도는요? 2배 빨라졌습니다. 24시간 무정지니까요. 또 24시간이었습니다.
기계는 쉬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설계실이었습니다. 모니터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죠. 화면에 배 모양이 떠 있었습니다. 저게 AI가 설계한 배입니까? 네. 연료 효율을 최적화한 선형입니다. 선이 아름다웠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사람이 설계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연료 소모량이 15% 줄었습니다. 15%.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AI가 어떻게 그런 설계를 합니까?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수만 번 돌렸습니다. 사람은 며칠 걸릴 계산을 몇 시간에 끝냅니다. 조선소를 나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음 장소로 갔습니다.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AI 진단센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깔끔했습니다. 하얗고 조용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AI 진단실입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뇌스캔 이미지가 떠 있었죠. AI가 MRI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걸리는 시간은요? 30초입니다. 30초. 사람 의사는 30분 걸렸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뇌출혈 의심 마이너스 확률 87% 정확합니까? 99% 정확합니다. 사람 의사보다 높죠. 생명을 연산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엔 의심했죠. 하지만 결과를 보고 신뢰합니다.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수술실이었습니다. 로봇이 수술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조종했지만 AI가 보조했습니다. 손떨림 보정을 해줍니다. 미세한 움직임도 정확하게 만들죠. 수술용 로봇팔이 움직였습니다. 정밀했습니다. 사람 손보다 정확했습니다. 환자 회복 시간은요? 30% 단축됐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습니다. 조선소에서 본 것, 병원에서 본 것, AI가 사람을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도왔습니다.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적었습니다. 거제 조선소 마이너스 불량률 0.1%. 속도 2배. 연료 효율 15% 향상. 서울대병원 마이너스 진단시간 30초. 정확도 99%. 수술시간 30% 단축. 그리고 한 줄 더 적었습니다. 한국의 AI는 사람을 대체하지 않는다. 사람을 돕는다. 밑줄 그었습니다. 그들은 AI의 인간성을 입혔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라 문명의 진화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연락했었죠. 큰 테스트가 있습니다. 오시겠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갔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센터 지하 서버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엔지니어 20명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전국 AI 시스템 통합 테스트입니다.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26만 장을 동시에 연결해서 하나의 모델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26만 장 전부요?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모니터에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빨간 점들이 깜빡였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네이버, 카카오, 삼성, LG, SK. 모든 데이터 센터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시작합니다. 김민준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숫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산량, 네트워크 트래픽, 메모리 사용량. 모든 지표가 올라갔습니다. 펜 소리가 커졌습니다. 웅웅웅. 건물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순조롭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게 잘 돌아갔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한국의 AI 인프라가 견고하다고 생각했죠.
그때였습니다. 삐삐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뭡니까? 김민준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센터 GPU 50대 정지.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왜요? 과부하입니다. 냉각 시스템이 못 버텼어요. 연산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는 소리였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불안정해집니다. 부하를 다른 센터로 분산하세요. 김민준이 지시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센터도 한계치에 가까워요. 대구는 어떻습니까? 80% 사용 중입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저도 긴장했습니다. 이게 한국 AI의 한계일까요? 26만 장도 부족한 걸까요? 그때 김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조언 좀 해주시겠어요? 나토에서 이런 상황 겪어보셨을 텐데. 저는 모니터로 갔습니다. 데이터를 봤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패턴을 봤습니다. 문제가 보였습니다. 부하 분산 로직을 바꾸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은 지역별로 나누고 있는데 모델 레이어별로 나누세요. 첫 번째 레이어는 서울, 두 번째는 부산, 이런 식으로요. 김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전문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트워크 지연이 괜찮습니다. 레이어 간 통신량이 적으니까요. 엔지니어들이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10분이 걸렸습니다. 적용합니다. 다시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숫자들이 안정됐습니다. 부산센터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서울센터 부하가 분산됐습니다. 대구, 대전, 광주센터가 고르게 일했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꺼졌습니다.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빛이 돌아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엔지니어가 환호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했습니다. 김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침착했어요. 패닉하지 않았죠. 맞았습니다. 그들은 패닉하지 않았습니다. 절차대로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위기는 결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네. 강도를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AI 시스템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지만 해결했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26만 장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두뇌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학습이 계속됐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AI 인프라 마이너스 위기 대응 능력 검증. 26만 장 통합 운영 성공. 시스템 복구 시간 10분. 그리고 한 줄 더 적었습니다. 그들은 패닉이 아닌 절차로 살아났다. 밑줄 그었습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검증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코엑스에 있었습니다. 글로벌 AI 벤치마크 챌린지 세계 각국의 AI 모델이 경쟁하는 자리였습니다. 미국 GPT-5, 중국 바이두 어니봇, 유럽 미스트랄, 그리고 한국 하이퍼클로바 X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행사장이 가득 찼습니다. 3,000명이 넘었죠. 저는 앞줄에 앉아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나왔습니다.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5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언어 이해, 수학 추론, 코딩, 창작, 멀티모달. 첫 번째, 언어 이해 테스트입니다. 점수가 하나씩 떴습니다. GPT-5 94점 바이두, 어니봇 91점 미스트랄 89점. 하이퍼클로바 X 플러스 96점 한국이 1위였습니다. 행사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두 번째, 수학 추론 테스트입니다. 하이퍼클로바 X 플러스 94점 또 1위였습니다. 세 번째, 코딩 테스트입니다. 하이퍼클로바 X 플러스 91점 3연승이었습니다. 행사장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네 번째, 창작 테스트입니다. 하이퍼클로바 X 플러스 89.4연승. 마지막, 멀티모달 테스트입니다. 하이퍼클로바 X 플러스 87.5연승. 완승이었습니다. 행사장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이 모든 분야에서 1위였습니다. 미국을 앞섰습니다. 중국을 앞섰습니다. 종합점수를 발표합니다. 스크린에 최종 결과가 떴습니다. 1위 하이퍼클로바 X 플러스 한국 마이너스 평균 91.4점, 2위 GPT 5 미국 마이너스 평균 89.4점, 3위 바이두 어니봇 중국 마이너스 평균 86.2점. 한국이 당당히 1위였습니다. 그 함성은 하나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대한민국 하이퍼클로바 X 플러스가 역사상 최초로 모든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최초. 옆자리 미국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불가능해. 하지만 스크린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1위였습니다. 김수진 박사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한국 AI 생태계 전체의 승리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적었습니다. 한국 마이너스 글로벌 AI 벤치마크 1위. 모든 분야 석권. 평균 91.4점. 밑줄 그었습니다. 여러 번 그었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15년간 나토에서 일했습니다. 미국이 최강이라고 믿었습니다. 중국이 추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이 앞서갔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확실하게. 건물을 나왔습니다. 서울 밤거리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밝았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이 AI 1위 국가였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8살 영국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확신이 바뀌었습니다. 편견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제 믿는다. 기술의 중심은 이동했다. 벤치마크 결과 발표 후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코엑스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행사였죠. 엔비디아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 K-팝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젠슨 황이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함께였죠. 저는 기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취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젠슨 황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1996년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1996년. 28년 전이었습니다. 모르는 분이 보내신 아주 아름답게 쓰인 편지였습니다. 스크린에 편지 이미지가 떴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죠. 3가지 비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젠슨 황이 천천히 읽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겠다. 두 번째, 비디오 게임으로 한국의 기술을 변화시키겠다. 세 번째, 첫 비디오 게임 올림픽을 열겠다. 행사장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그때 이재용 회장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아버님, 이건희 회장님이 보내신 편지였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1996년에 이런 비전이 있었다고요? 젠슨 황이 계속했습니다. 그 비전은 모두 현실이 됐습니다. 맞았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게임 산업이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e스포츠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그 생각이 지금의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말했습니다. 25년 전 엔비디아가 삼성 반도체를 사용해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때부터 협력이 시작됐죠. 25년 전부터. 오래된 인연이었습니다.
정의선 회장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케이드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 게임들은 엔비디아 칩으로 구동됐죠. 앞으로는 자동차 안에서도 더 많은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AI 패권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8년 전부터 시작된 비전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편지, 삼성과 엔비디아의 협력, 게임 산업의 발전, 인터넷 인프라 구축,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 위로 불빛이 반짝였죠.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도시의 불빛 하나하나가 신경망 같았습니다. 연결되고 학습하고 진화하는 거대한 두뇌 같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런던 본부에 보낼 최종 보고서였죠. 한국 AI 현황 분석 마이너스 최종 보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한국이 3위라고 써야 할까요?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3위를 넘어섰습니다. 벤치마크에서 1위를 했습니다. AI 인프라를 완성했습니다. 국산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산업 전반에 AI를 적용했습니다. 무엇보다 28년 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키보드를 쳤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AI 추격자가 아닙니다. AI의 새로운 중심입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26만 장의 GPU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AI 모델이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28년 전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비전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목격했다. 동쪽에서 시작된 문명 이막의 서곡을.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런던으로 전송했습니다. 의자에 기댔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편견 속에 있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AI의 새로운 중심이라는 것을.